아이고야. 아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요. 잘 지냈죠. 기재부 장관님은 잘 지내셨어요? 아유, 저는 요새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아유 힘들어 죽겠습니다. 셋을 키우려니까 허리 부러질라고 그래요. 아 근데 웬 회의장에 방독면을 쓰고 오셨어요? 아, 기재부 장관님은 뉴스도 안 보고 사세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이라고요. 에이, 미세먼지가 심하면 얼마나 심하다고. 그거 가지고 유난입니까? 어머, 유난이라뇨?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 더 뒤집어진 거 안 보이세요? 아이 그게 왜 미세먼지 때문입니까? 아,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아니 그러는 장관님은 미세먼지 때문도 아닌데 왜? 미세먼지 때문에? 장관님들 회의실에 도착하자마자 왜들 그러십니까? 대통령님 들어오실 때 됐으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어휴 중소부 장관님 무슨 어제 놀던 분위기를 회의실까지 가져오고 그러세요?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휴, 얼른 들어오세요. 오 마이 갓, 홀리 쉣. 아버지를 잘 놓으신 분이 호통은 들어갑니다, 들어가. 에이, 근데 대통령께서는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오시는 거야? 대통령님도 장관 못 되십니다. 저기 오시네요. 대통령님 들어오십니다. 만 착석해 보도록 합시다. 아유, 장관님들 모두 와 계셨네요. 제가 화장을 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님. 불참 안 하신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아, 오늘 회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2017년 11월 3일 국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국무위원 분들께서는 한 분씩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 일부 엘리트 계층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국민의 나라를 저 법무부 장관 무법자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 열린 정부 구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민 여러분 곁에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불감증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 안정망 확충,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 보장, 노후생활 안전 지원.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의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장관 전연병입니다. 백세 건강시대 대기 환경에 걸림돌이 되면 되겠습니까? 저희 환경부가 맑은 공기를 통해 밝은 국민 건강시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환경부 장관 쓸애기입니다.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국토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신도등입니다. 산업 발전과 수출 등들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꿈꾸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잡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과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벌 8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를 굳건하게 기획재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을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김하산입니다. 네, 저는 국무총리 박나경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어서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참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는 아까 방독면을 쓰고 계시던데 진뜻한 나이라도 찍고 오셨습니까? 어머, 대통령님도 참 저처럼 톡 건드려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 뭐 진짜 사나이요? 무슨 말씀을. 그게 아니라 오늘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하다고요.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는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유먼지의 약 75%, 미세먼지의 약 65%가 제조업 분야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요.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이 환경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 요새 경제도 안 좋은데 규제를 강화한다면 이거는 영 아닙니다. 아니 환경 살리겠다고 기업들은 다 손가락만 빨고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은 나중에 생각하고 기업 경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지금 알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장관님들 진정 좀 하세요.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주제를 환경 규제와 기업 활동의 대립, 그 문제와 해결 방안으로 한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그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건은 환경 규제와 기업 활동의 대립, 그 문제와 해결 방안입니다. 먼저 환경부 장관님, 안건에 대해 대표 발언 진행해 주시죠. 네. 저희 환경부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다양한 환경 정책과 규제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환경부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규제 강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점점 심해지는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대해 UN 기후변화협회 154개 국가와 관련 기구들은 2020년까지 기존의 규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환경 규정 정책을 펼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기분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 김태동 기자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장관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장관님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 같군요.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대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규제를 더 강화한다고 하거라? 띠용! 규제 강화는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수준의 규제도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이 담긴 영상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네, 기업 현장에 나와 있는 김태동 기자입니다.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도 그 보세요. 온실가스나 배기가스 정책으로 기업들한테 과도한 규제로 벌금을 매기니까 아니 기업들이 뭐 신개발 개설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폭스바겐에서도 이산화탄소 조작 사태가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화석연료 사용 줄이기다, 뭐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정책이다, 이런 거 다 뭐 말만 좋지 현실성은 하나도 없는 정책들 아닙니까? 그런 정책들을 기업들을 규제하지 말고 제대로 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규제 정책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업들의 규제에 반발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스스로 원하는 활동도 못하고. 아니 또 그것만 문제입니까? 아니 일자리 문제는 또 어때요? 일자리에 또 세금으로 메꾸려 하지 말고 저 불필요한 이런 규제들을 없애서 기업들이 누구나 원하는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나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규제라.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자세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이 양반 진짜 답답하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아니 지금 규제들은 대기업은 뭐 자본 되니까 신기술 개발하면 되겠지만 뭐 돈도 없고 또 뭐도 없어. 기술도 없지. 기술 없는 이런 중소기업들은 뭐 다 나가 죽으란 소리 아닙니까? 정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일선의 현상에서는 기업의 환경 규제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이상 김태동 기자입니다. 생산 현장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두 가지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들을 적용받고 있는데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지 법무부 장관님, 현재 기업 대상의 환경 관련 정책 및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들이 적용하는 환경정책및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화학물질 관리법, 통합환경관리제도, 배출부가금제도, 환경마크제도, 환경영향평가,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왜 환경부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길로틴을 확대하여 규제혁명을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들은 외우기도 힘들 만큼 많은 규제들을 일일이 신경 쓰고 있느라 겪고 있는 것 중에 아주 많습니다. 그 외에 이번에 새로 제가 알게 된 법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나 수도권 공장 총량제 때문에 생산시설 확장은 더 힘들어지고 이미 가동되고 있는 공장도 규제를 신경 쓰다 보면 도저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규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처벌 규정이 허술하여 실질적 효과가 없고 정부가 기업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아니, 기업들의 편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환경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게 환경에 미친 영향을 조사, 예측해서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것뿐이니까 이걸 토대로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걸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고 게다가 도시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철도공항 건설사업 등 그 대상사업이 18개 항목인데 됐는데 여기서 더 강화해야 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님 말씀처럼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사업을 유독 지원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협의 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해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긴 하죠. 그러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실효성이 없다고요. 맞습니다. 정책을 집행할 공무원의 인력과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행안부 장관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게다가 사업자의 경우 환경 영향 평가를 단순한 협의 과정으로만 인식하여 평가를 통한 사업 계획의 수정을 수용하려 하질 않습니다. 그 결과 사전적 의사 결정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결정된 사업 계획에 대하여 오염을 줄이는 방안 정도만 제시하는 사업환경관리 제도로 운영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자들은 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막는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거둘게요, 환경부 장관님. 환경영향평가는 민주성 측면에서 볼 때도 문제가 많습니다. 협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통보는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의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객관성 및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의무적으로 주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또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협의를 이행하였을 때는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하고 또 담당 능력도 확충해야 합니다. 아니, 현재 환경영향평가도 충분히 난개발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더군다나 주민들과 협의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시는 줄 아십니까? 계획을 수정하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강화해야 한다고요? 이러다가는 과연 사업 계획 중 몇 가지나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계신 법무부 장관이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그 스님 한 분이 생각나는데요. 그 천선산에 터널 공사한다고 그 도롱뇽 죽게 생겼다고 단식에 시우 스님! 시우 스님 완전 똑같이 생겼네. 완전 난리 났었는데 그거. 주민들과 협의 이야기에 갑자기 도롱뇽이라뇨. 국토교통부 장관님, 회의에 집중 좀 하세요. 집중!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그 스님 한 분이 반대하신 것도 국가적으로 손실이 컸는데 다수의 주민들과 협의는 또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또 그까지 손실이 막대할 거냐 이 말입니다.
아유 뭐 장관님과는 말도 못하겠어요. 뭐라고요? 저도 국무회의 아니었으면 장관님이랑은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아, 장관님들 정숙하세요. 아니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지금 그런 말 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장관님,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이 감사 때마다 협의 미행으로 걸려드는 것 아시나 모르겠네. 아니 같은 정부 부처끼리도 안 지키는데 민간 사업자들이라고 지키겠어요? 잘좀 하세요. 아이 그게 그러면은 뭐 예정대로 환경 영향 평가를 더 엄격하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없으시죠? 네, 그러시죠. 아 그러게 진작 잘 좀 하시지. 이게 뭡니까? 장관님,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에이, 아니, 그런데 자꾸 규제 강화 하는데 이 규제 강화를 한다고 뭐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규제 강화가 뭐 성공적이었다는 사례는 있어요. 물론 있죠.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한 사례입니다. 참, 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들어봅시다. 이전엔 각 시설별 관리는 별도의 법률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가 및 관리가 복잡하고 허가권자가 상이하여 중복 점검 및 환경 개선 효과 반감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인허가로 인해 형식 단속과 처벌에만 의존한 관리가 이루어졌다고요. 아니 그뿐만인가요? 사업장마다 획일적인 배출 기준과 허가 조건으로 인하여 기술 발전 및 환경 투자 인도 부족했다고요. 아유 정말.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배출 허가 기준을 설정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분야를 사업장별로 통합 관리하여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 시설별 특성과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조건과 기준을 5에서 8년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을 갖춘 현재의 최적 가용 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기술 발전과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OECD에서 발간한 제3차 한국 환경성과 평가 보고서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중대한 발전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 행안부, 보건부, 법무부 장관님들께서는 기존의 정책이나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려고 하시는군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개혁하는 동시에 더 강력한 규제도 함께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No. 잠깐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예? 아니, 그럼 우리 중소기업들은 다 죽으란 말씀이십니까, 예? 중소부 장관님, 흥분을 가라앉히고 품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소부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흥분을 가라앉히기 전에 대통령님, 앞서 행안부 장관님과 법무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부담을 호소한 기업이 결코 적지 않아요. 장관님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 과연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클까요? 아니 뭐 우리 입장에서야 우리가 하는 정책이 다 잘 되고 다 잘 맞는 줄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정작 현장에서 아닌 경우도 있다고요. 그 외에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라는 입장이지만 우리 산업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년을 보고 투자한 설비에 주기적으로 환경오염 기술에 신기술을 도입하라고요? 자, 이건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이렇게 기업의 역량을 오염 저감 기술에만 집중한다면 신제품 개발은 또 언제 하고 생산 공정 최신화는 언제 합니까? 안 그래도 중소기업은 영업이익도 적은데 뭔 돈으로 투자할 설비하냐 이 말입니까? 예? 아니,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을 똑바로 하랬다고 5년마다 신기술을 도입한다는 이야기는 과장입니다. 뭐 알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점검 결과 설비가 최신 기술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비용 문제는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면 어떻습니까? 지원금이요? 지원금은 하늘에서 또 떨어집니까? 땅을 파면 나옵니까? 다 예산 배정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뭐만 하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래서 말인데 환경부 예산 어떻게 좀 더 안 되겠습니까? 예산을 더 달라고요? 이 나라에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장 일자리 만들어서 경제 살려야지. 윗동네에서는 미사일 쏘는데 우리도 국방 강화해야지. 미사일도 그냥 쏩니까? 어디가 쏘는데요? 어디가 쏘는데요? 어디가 쏘는데요? 어디가 커요? 뭐 하시는 겁니까?
만일에 남조선 종간 나들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말씀을 받들어 위나라 조선의 정의의 핵폭탄으로 응징을 할 것이다. 발사! 저게 뭐지? 뿡! 이렇게 쏩니까? 이렇게 쏘는군요. 미사일도 이렇게 쏘지. 그리고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금 예산으로 감당도 안 되지. 지금 폐수 좀 덜 버리고 매연 좀 덜 내뿜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도 그냥 줍니까? 임팩트 있는 성과가 있어야 더 받아가죠. 환경보다 더 중요한 일도 많고 환경정책 그거 아직 성과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당장은 힘듭니다. 장관님, 본래 환경 정책이라는 것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이 없는 살림에 지원금까지 주면서 설비 투자 강제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기업 사장들은 뭐 좋은 환경에서 살기 싫어서 환경오염 시킨답니까? 물건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새 오염물질 뿜뿜 퍼오는 회사는 바로 매장당해요. 요즘 소비자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가만 안 둔다니까요. 그리고 기업들도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둡시다. 예? 아이고 왜 이게 말이가 방구가 자, 장관님들 다시 안건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환경부 예산 편성하려고 공모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일단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회의 안건에 신경 써주세요. 맞습니다. 총리님 말씀처럼 회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막대한 투자 비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통합허가 신청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배출된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한 배출 영향 분석 결과가 포함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걸 분석하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허가 배출 기준 역시 사업자별로 달라요. 이 머리가 아픈 일이라고요. 에이, 예전에는 신청 서류가 70종류 이상이나 됐습니다. 지금은 딱 하나만 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뭘 모르고 말씀하시네. 그 딱 하나를 만드는 게 어렵다 이겁니다. 아니 이미 일어난 일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라고요? 아니 기업들이 점쟁입니까? 점쟁이에요? 통합환경관리제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을 강제하는 규제 정책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맞습니다. 자동차 산업계도 불쌍해요. 국제표준시험법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옆집 섬나라는 도입 시점을 3년 연기하였고 미국은 연기할 걸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17년 10월, 그러니까 저번 달이죠. 벌써 이미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한정된 자원을 배기가스 관련 기술에 무리하게 투입한다면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신기술의 투자에 영향이 줄어들어 경쟁력이 더 약화될 겁니다. 제가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냥 엄격한 기준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정책의 경우에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본이나 기술이 풍부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더 큰 듯합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규제를 지키지도 어기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뿌리이자 주춧돌인 만큼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재발 장관님, 중소기업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현재 공장이 언제 폐쇄할지 몰라서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다. 계획관리구역이라는 이유로 특정 대기유해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는 무리이고 불합리합니다. 그 외에 대기환경보전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 및 일반 대기 중에 포함된 유해물질량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출 허용 기준이 마련돼야 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면 계획관리 지역의 경우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공장 건축을 제한하고
이미 있는 공장도 특정되게 유해물질이 배출되면 과다유와 관계없이 공장을 폐쇄 조치하는 내용이죠? 법무부 장관님 이쪽엔 아예 관련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현재 우리 공장들은 자기의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될까봐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은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여기 자료를 보내시는 것과 같이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업체는 유해성 자료를 첨부해 각 물질을 환경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기업이 화학물질을 환경부에 등록하려면 물질의 특성과 유해성 등을 등은 자료를 첨부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자료가 최대 47종에 달합니다. 아니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심지어 등록하는 데만 15억 원이 드는 물질도 있다니까요. 제가 그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화평법의 취지에는 진짜 100번 만번 공감합니다. 당연하죠. 국민들의 건강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치만 아무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나 확충기간도 없이 그냥 무조건 따르라는 건 이건 기업을 그냥 벼랑 끝으로 쑥 하고 밀어버린 처사 아니겠습니까? 510종에 달하는 등록 대상 물질 중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고작 71종이 불과하고 이마저도 저비용 시험자료에 집중돼 있습니다. 반복 투여 독성 시험, 생식 발달 독성 검사처럼 한 종당 6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소요된 고비용 시험 자료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엥? 그래서 기업끼리 공동 등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험 비용을 나눠낼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등록 대상 물질 510종 중 협의체가 구성하는 건 285종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기관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국내 시험 기관은 고작 30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특정 시험 자료는 아예 분석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이 없습니다. 결국 해외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또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니 모든 심사를 해외 컨설팅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또 문제는 이 해외 컨설팅 업체가 비용도 다 천차만별인지라 도움도 받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뉴스에서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등록 물질이 정부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등 간단한 확인만 요청해도 수수료를 요구한다면서 생산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서류 등록에 3억 원을 써버리면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환경부가 등록 대상 물질을 현재 510종에서 무려 7천여 종으로 늘리고 미등록 등 위반 과징금도 신설하는 내용의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던데 당장 도산이기에 몰린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부터 강구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 정책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불합리한 부분은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화평법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규제를 약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나 식중독 계란 사건처럼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규제 강화라뇨.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말이죠. 중소부 장관님 자꾸 기업 입장이라고 하시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좀 따져보자고요. 왜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하십니까? 아이고 머리야. 계속되는 국무회의로 제 심신이 많이 허해진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각 부처 장관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네요.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심신이 이제 많이 평안해진 것 같습니다. 총리님, 회의를 진행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장관님들의 의견이 상의해서 왜 이렇게 조정하기가 힘든지 원참. 그래도 장관님들 모두가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쪼록 경제성장과 환경 발전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시죠. 좋습니다. 아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은 무슨 말만 하셨다면 역정부터 낸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또 어떡해요? 아유, 장관님 그러려니 하세요. 뭐 중소부 장관이 저러시는 게 한두 번입니까? 게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엄연히 자본이나 인력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정책을 시행해달라. 중소벤처기업 입장 좀 생각해달라. 뭐 이런 뜻으로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시는 걸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 환경부 장관님께만 그렇게 몰아세우시는데 안 무서워서 혼났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말입니다. 아니 지금이 무슨 7, 80년대도 아니고 말입니다. 무슨 경제발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전보다 생활이 좀 나아지면 이제는 환경에도 좀 신경 좀 쓰자는 말이 뭐 그렇게 잘못됐나요? 장관님들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다들 들어가도록 해요. 우리 음료수라도 한 잔 합시다. 근데 장관님들, 환경부 장관이 하시는 말 들었죠? 아니 무슨 예산을 어떻게 더 들려달라고? 있는 예산 내에서나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하셔야지 참. 장관님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뭐 환경보호 한답시고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요? 참. 그 환경보호 하기도 전에 예산이 다 남지도 않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근데 기재부 장관님 정말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꼭 그래 달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환경부에 지원금을 주면 우리 중소기업도 살고 환경 발전도 이렇게 속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한테도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나요? 거참 장관님! 장난 좀 쳐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환경부 장관님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 환경에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체 예산에서 환경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봤거든요. 그런데 총 429조 원 중에서 환경부 예산이 6.8조 원이었나? 이 전체 예산의 1.58%밖에 안 됐습니다. 이 작년보다 2% 올랐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적긴 적죠. 아휴, 환경과 이 경제가 공존하는 세상이 오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뭐 그런 게 없기야 하겠습니까? 요즘에는 뭐 벌금 물리는 거 이외에도 여기 자율성을 실천할 수 있게 인센티브 준 제도도 있더라고요. 장관님들, 우리 들어가서 그쪽으로 한번 주장해보는 건 어때요? 아니 매번 환경오염 하면은 기업이니 뭐 또 공장이니 이렇게 했는데 이번 기회에 기업의 이미지 변화 좀 주자고요. 그거 괜찮은 생각입니다. 저는 찬성. 뭐 저도 공사할 때마다 환경 파괴 시키니 많이 하던데 저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저 찬성. 장관님들 의견이 다들 그러시다면 저도 absolutely agree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성공적인 회의를 위하여 Cheers! 공모회의 재개하겠습니다. 아까 장관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대부분의 환경정책이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기업의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기업이 직접 규제 수능 여부를 결정하거나 자율적으로 모두 선의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물론 기업이 규제를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환경보호를 유인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바로 환경 마크 제도가 그 예입니다. 같은 용도의 제품 중 생산이나 소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아니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 마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환경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서 제품을 생산,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듣자하니 환경마크를 취득한 기업에게는 조달청 입찰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전국 포장제도를 추천하고 인증제품도 홍보해주고 유통 판매처 개척도 해준다면서요? 맞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소비자들에게는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각인시켜준다는 이점도 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같은 제품이라면 친환경 기업이 만든 제품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환경 팍팍 오염시키는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사시겠어요? 어머, 어쩐지 쇼핑할 때
있는 제품이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와 달리 기준을 준수할수록 비용을 적게 지불한 형태로는 배출 부가금 제도가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따라 세금이나 부가금을 부여하여 오염물질 배출자가 배출량을 억제할수록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환경 보존의 유인을 제공합니다. 대기, 수질오염 유발 물질이나 폐기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통제를 맡긴 배출권 거래 제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총 배출량을 설정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모색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할당량이 모자라면 배출권을 삼으로써 비용을 지불하고 배출권이 남으면 이를 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원래 울산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기업체와 이 정부가 자율환경협약을 체결해서 노후 설비 교체, 방지 시설 개선 등 환경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2016년까지 299개사에서 3조 507억 원의 환경 설비를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대기 오염 물질 중 황산가스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1997년 대비 각각 63% 줄었고,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었던 5급수 태화강은 철새와 연어, 수달 등이 살 수 있는 1급수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여전히 직접 규제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총리님. 이는 혁신을 위해 도입한 새로운 유형의 환경 정책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기업들이 환경 규제에 대해 불만이 많은 이유 중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바로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에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명령 중심의 환경 정책에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나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경 규제에 대한 기업의 저항을 줄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이고 자발적인 환경 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이제까지 정부 주도의 정책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참여를 독려하는 쪽이 좋을 듯합니다. 아까 기재부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단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부러 오염물질을 뿜뿜 내뿜고 싶어서 뿜뿜 내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참여를 독려한다면 그만큼 즉 responsibility, 책임감을 가질 것으로 띵킹됩니다. 현재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다양한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 옳다라는 뜻은 사실상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여기에 정책 혁신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해져 그만큼 환경 보존에 효과가 있다면 저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정부의 환경 정책 방향은 정부 주도적인 면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가되 기업에게만 맡길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회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 이 두 가지의 대립으로 인해 의견 조정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인센티브 제도,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는 방식 등 기업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바탕으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차관 및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비서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재부 장관님은 정책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든든한 재정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안건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장관님들이 얼마나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뿌듯해집니다. 오늘 회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3일 환경 규제와 기업 활동의 대립, 그 문제와 해결 방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황경 말씀하는 거 죄송해요. 아이, 그나저나 우리 회의도 끝났는데
파티 어떻습니까? 아, 파티는 그냥 합니까? 아, 거울을 봤지.